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그 동남아시아 불교, 뭐 동남아시아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앙코르 왓 크메르 왕국 이야기를 이제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메르 왕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두 번째는 1200년대 후반에 1290년경에 중국 원나라의 사신으로 이그 시엠랩에 가서 1년간 살다 온 분이 있습니다. 주달관이라고. 주달관이 어떻게 이제 가서 보았던 이 크메르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앙코르 왓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앙코르 왓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고, 아마 우리나라의 뭐 저기 대부분의 불자라든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한 번 정도 해외 여행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첫 번째로 고려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앙코르 왓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가시지만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좀 있는데, 이 앙코르 왓에 갔다 온 불자님들이 제게 앙코르 왓을 갔다 와서 자기가 불자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다. 왜냐면 우리 제3회랑까지 올라가면 이제 불상들이 쫙 있어가지고 이곳이 이제 불교 사원이 아닌가. 사실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에 동남아시아의 스님들은 앙코르 왓을 부처님께서 강의를 법문을 가장 많이 하신 제타와나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크메르의 어느 스님의 그 제타와나 방문기에 의하면 아주 거창하게 이분이 이제 인도의 제타와나에 간다고 출발하는데 정작 가기는 어디를 가는가 하면 앙코르 왓에 이제 갔다 오고, 사실 그 당시에 앙코르 왓 내부도 불교화된 형태로 이렇게 장식이 되면서 충분히 이제 그런 오해가 일어날 만한 그런 성격을 이제 앙코르 왓에서 그 당시에 보여줬고, 갔다 와서 이제 제타와나 방문기다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앙코르 왓이 원래 불교 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앙코르 왓은 불교 사원이 아니라 힌두교 사원입니다. 힌두교는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메르 왕국의 가장 중요한 종교, 핵심적인 종교가 이제 힌두교였고, 어떤 그 힌두교가 발전하는 와중에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만들어진 사원이 앙코르 왓이다 할 수 있는데,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려. 앙코르 왓. 왓 하면 우리 팔리어로 위하라 이래 되고, 위하라 하면 dwelling place, 그러니까 사는 곳입니다. 위하라가 위한이 되고 위한이 왓이 되고, 따라서 이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절이란 뜻입니다. 사원, 절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앙코르는 그 우리 팔리어가 크메르어로, 산스크리트가 크메르어로 바뀔 때 첫 번째 자음 모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라의 A하고 N이 거꾸로 바뀌어서 발음되면 앙코르가 됩니다. 앙코르. 그래서 나가라 하면 도시란 뜻인데, 바로 이 도시가 크메르 발음으로는 앙코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래 빨리어를 하면 나가라 위하라 이래 되니까, 사원은 사원인데 도시만큼이나 규모가 큰 사원이다. 그래서 제가 뭐 영어로 이제 앙코르 왓 번역해라 그러면 제가 보통 시티 템플, 도시와 같이 거대한 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뭐 이야기하자면 이 그 자체가 이 그 규모라든지 이게 웅장한데, 막 보통 이제 저희들이 가면 요 중앙에 있는 요 앙코르 왓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앙코르 왓을 만들기 위해 주변에 보이는 해자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큰 공간이 이 앙코르 사원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서 엄청난 이제 노동력들이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위치 그리고 이제 중앙의 사원 앞에 이렇게 호수도 하나 더 따로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 호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앙코르 왕국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그 동남아시아 남부 지역의 이 그 몬순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기에 한 3-4달 정도 엄청나게 비가 왔다가, 뭐 많이 오면 이제 6개월도 되는데 한 4-5개월, 6개월. 그다음 건기가 되면 비가 하나도 안 오는 어떤 그런 날씨의 영향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뚫레삽이라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우기 때는 이렇게 불어났다가 건기 때는 말랐다가 우기 때는 불어났다가 건기 때는 말랐다는데 바로 요 지역이 아주 그 비옥한 곡창지대가 되고 바로 이 곡창지대를 근거로 해서 이 거대한 이 제국을 일으킨 게 앙코르고 크메르 왕 크메르의 앙코르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암과의 전쟁으로 결국 이제 이쪽이 빼앗겼을 때 현재 있는 요 프놈펜 지역으로 1500년대가 되면 크메르 왕국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크메르의 중심지는 바로 이 시엠렙이고 시엠렙의 위쪽에 요 바로 위에 보이는 요 거대한 요 앙코르 톰이 앙코르 왕국의 거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거의 마지막 수도고 둘레에 이렇게 해자를 해가지고 이 전쟁을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했었지만 시암과의 전쟁에서는 이게 좀 모자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프레아 칸도 있고 양쪽에 보면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호수들이 앙코르왓을 지탱해주는 역할 엄청나게 많은 수로가 이 사원 도시 전체에 건설돼 가지고 앙코르라는 이 지역이 이제 유지가 됐는데 우리 한 조사에 의하면 한 1200년대에 앙코르 지역에 인구가 한 100만 정도 있었을 거다고 하니까 크기는 오늘날의 로스앤젤레스 정도 되는 크기 아마 1200년경에 전 세계 최고의 도시가 제가 보기에는 앙코르 왓이 있는 이 시엠렙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 밑에 있는 앙코르 왓인데 지금 보시면 요 둘레 있는 해자가 엄청납니다. 보통 들어가시면 안으로 바로 직행하시는데 이 해자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해자가 여기 왜 있느냐? 이 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비가 왔다가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어떤 이런 지역의 특성상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물이 이 앙코르 왓이 있는 이 아래 지역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퇴적층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낙동강 하구와 같이 지반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물이 있어줘야 지반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옆에 해자가 없었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땅속에 물이 늘어나니까 땅이 위쪽으로 이렇게 융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융기를.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면 땅 밑에 있는 물이 빠지니까 다시 지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자가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수량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이 융기했다 내려왔다 하면서 아마 이 앙코르 왓은 파괴되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많은 그 건축 전문가들은 앙코르 왓을 물 위에 떠 있는 석조 건축물 전 세계 최대의 물 위에 떠 있는 석조 건축물이다 이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원둘레에 한 6km 정도가 되고 폭이 100m인 인공호수가 있고 바로 이 인공호수가 지반이 약한 이 지역에서 무거운 석조 건축물이 지반 침하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했으며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앙코르 왓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시면 꼭 한번 해자라 하기도 그렇고 인공호수를 꼭 보시고 요렇게 해자를 만들면서 많은 흙들이 이제 나왔을 건데 이 흙들이 제가 보기에는 앙코르 왓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층층이 위로 쌓을 때 안쪽에다 이렇게 잡아 넣은 것 같습니다. 안쪽에서 잡아 넣어서 앙코르 왓을 좀 더 높게 이렇게 만드는데 요 흙들이 이용됐는데 엄청난 정글을 깎아내 가지고 이렇게 해자를 만드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서 보시면 이 해자의 길이 우리 거의 한 100m 정도 되는 요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에서 본 이 해자는 엄청난 규모고 인공위성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처음에 이게 방어용 아닌가 했는데 방어용이라기보다는 이게 없었다면 건물이 지탱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수르야 와르만 2세입니다. 수르야 와르만은 제가 프로텍터 오브 더 선 이랬는데 프로텍터 오브 더 선 발음만 하면 인도의 크샤트리아 계급의 명칭으로 프로텍터 보호자 이런 뜻이고 수르야는 태양입니다. 따라서 태양의 보호자 보통 우리 영어로 수르야 와르만 2세를 선가드 이렇게 저희들이 태양의 보호자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1113년부터 1150년까지 앙코르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수르야 와르만 2세는 자기 사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사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모의를 했던 나이가 14살입니다. 구테타를 14살에 해가지고 이 크메르의 왕권을 지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나는 14살에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하지만 크메르 사회에서 이 수레야 와르만이 14살에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선가드 국가를 중흥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삼촌을 제거하고 왕이 되었다. 그래서 뭐 코끼리 위로 날아간 왕이다 이러는데, 왜냐하면 그 삼촌이 코끼리를 타고 있었는데 수레야 와르만이 이렇게 땅에서부터 코끼리 몸을 발로 차서 날아가 가지고 자기 삼촌을 칼로 제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코끼리 위로 날아간 사나이다. 아마 이 아주 제법 그 어렸을 때부터 무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능력이 뛰어났던 어떤 그런 분이고, 수르야 와르만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왕의 칭호로도 쓰는데 본인의 타이틀은 빠라마 비슈누 로카 이랬던, 빠라마 비슈누 로카. 빠라마 하면 최고의 이런 뜻이고, 위슈누는 인도의 위슈누 신이고, 로카는 세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국에 가면 피사눌룩이라고 도시가 있는데, 피사누가 위슈누고 록이 로카입니다. 그래서 피사눌룩은 비슈누 로카고 비슈누 신의 세계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사실 그 뜻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보통 저희들이 바후부리 복합이라고 하는데, 죽어서 비슈누 최고의 비슈누 신의 세계로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번역해야 됩니다. One who enter the world of Supreme God 비슈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르야 와르만이 기존의 크메르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였던 시와신, 파괴신인 시와신을 믿는 종교에서 이분이 종교를 위슈누신, 이 세계를 유지하는 위슈누신으로 그 종교의 방향을 바꾸고, 바로 그 위슈누 신을 믿는 이 그 교단으로 탈바꿈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위슈누 신 자체가 되고, 바로 자기 자신이 죽은 다음에 위슈누 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으며, 이 수레 와르만이 죽은 다음에 위슈누 신과 하나가 되는 어떤 수단, 매개처가 바로 앙코르왓이 됩니다. 그래서 주달과는 한 100년 정도, 수레와르만 죽고 100년 정도 있다가 크메르를 방문했는데, 앙코르왓을 수레야 와르만 2세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구조적으로 봐도 보통은 이제 이 힌두교 사람들이 태양을 향해 문이 이렇게 있는데, 앙코르왓은 태양이 지는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이 아니라 주로 서쪽으로 향해 있다는 건 이제 무덤을 뜻하는 이제 그런 뜻이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앙코르왓이야말로 수레야 와르만 왕이 죽은 다음에 위슈누 신과 하나가 되는 수단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졌고, 이분이 엄청난 어떤 전쟁이라든지 엄청난 그 제국을 확장하고 넓히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역할을 할 때 아마 이 앙코르왓을 함께 이제 건설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원 건설이 끝나면 이제 왕이 죽을 때가 됐다, 비슈누 신과 하나가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찾아본 기록에 의하면 수레야 와르만 2세는 이 크메르에 있는 시엠랩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참파와의 전쟁을 한다고 베트남 쪽에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죽은 다음에 아마 이 크메르로 돌아와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앙코르왓에 안장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왕으로서의 위엄은 대단합니다. 보통 우리 크메르는 이 왕의 지위를 옆에 있는 우산이 몇 개인가, 일산이 몇 개인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산들이 있습니다. 뭐 17개다, 18개다, 뭐 15개다 이러는데, 보통 이 정도 돼야 이제 왕입니다. 이 위엄 있는 왕이었고, 군대를 이끌고 가는 이 수레와 와르만 아주 그 위풍당당한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었. 제가 2006년에 가서 이렇게 사진 좀 찍어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 사진이 영 엉망진창인데, 요즘 훨씬 나아졌지만, 그래서 수레야 와르만이 왕이 될 때 기존의 이제 자기 삼촌이라든지 기존의 크메르 사회는 힌두교 중에서도 시와신을 믿는, 그래서 우리 판데사라이 우리 앙코르톰 위쪽으로 올라가면데 아주 아름다운 이런 힌두교 사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 사원들 중에서도 시와신을 믿는 사원들이 많이 있고, 프레아칸이라든지 유명한 나무가 사원을 잡아먹는 어떤 이런 곳들도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앙코르왓 있는 곳에 가면 볼 것이 참 많은데, 다들 이
앙코르와트에 가면 요 다리를 건너가 직진해 가지고 이 앙코르와트로 갔는데, 직진해서 가시지 마시고 요쪽 우측 끝으로 가면 원래 이 앙코르왓이 만들어졌을 때 사원 한가운데 모셔졌던 비슈누 신상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앙코르왓의 주인이었던 비슈누 신상이 앙코르왓의 한가운데서 쫓겨나가지고 요 해자 있는 쪽에 건물 제일 끝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벤든된 건 아니고 비슈누 신이 그래도 이 앙코르왓을 유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어떤 신격으로서 여기에 모셔져 있고, 주로 이제 요게 이제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일어납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이 유럽 사람들이 이 그 앙코르왓에 가니까 태국 스님들이 이제 앙코르왓을 이렇게 왓에 거주를 하면서 사실상 앙코르왓 내부를 불교 사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1900년대 이후에 프랑스가 이 캄보디아를 식민지 지배할 때 많은 프랑스 학자들이 불교적인 색채를 걷어내고 다시 힌두교적인 색채를 앙코르왓 안에 이제 잡아 넣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기록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그 비슈누신 이 앙코르왓이 만들어지고, 아마도 지금 이 비슈누신의 얼굴이 보이는데 바로 이 얼굴이 제가 보기에는 수레와 와르만 2세의 얼굴이 아닌가. 보통 신과 왕의 얼굴은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 원래 주인이었던 위슈누 신이 이곳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크메르 건축은 이 우주론에 입각한 건축인데, 우주의 중심에 있는 수메르산과 수메르산 중심에 한 4개의 산봉우리, 이 전체가 이제 우주의 중앙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 우주의 중앙이 앙코르왓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수레와 와르만 2세가 우주의 중앙에 있는 위슈누 신을 대신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린다. 바로 그런 뜻으로 이제 우주의 중심지를 인간 세계에 만드는데, 약 25,000명 정도 되는 인력이 37년 정도 걸려서 완성한 게 앙코르왓이다. 그리고 우리 이 방문 지도도 있습니다. 요 보면 이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앙코르왓을 방문한 다음에 이렇게 남겨둔 지도도 있고, 저희들도 요즘 연구할 때 이 앙코르 지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 중앙에 지금 하나인데, 이 지금 옆에 있는 게 지금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뒤쪽에서 4개가 돼서 전체가 총 5개가 됩니다. 5개가 우주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요거는 저기 푸놈펜에 가시면 푸놈펜 국립박물관에 앙코르왓의 모형이 있습니다. 실측 모형인데, 이 실측 모형 보시면 중앙에 수메르산이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봉우리가 있어서 요게 제3회랑이 되고, 중앙에 있는 게 이게 제2회랑이고 제일 끝에 있는 게 제1회랑이고, 제 생각에 보통 사람들은 아마 제1회랑까지 밖에 못 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좀 지체가 있는 사람들은 제2회랑까지 갔고, 제3회랑은 아마 왕과 아주 중심되는 사제들밖에 못 올라가는 아마 그런 신성한 공간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제가 외부 모습은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전자불전 문화 콘텐츠 연구소에서 만든 그 3D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중앙에 있는 높은 탑을 배경으로 이렇게 앙코르왓이 이렇게 십자회랑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저것이 제3회랑이고, 하나 내려오면 여기가 제2회랑이 됩니다. 제2회랑이 돼서 제2회랑이 저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다시 하나가 더 밑으로 내려오면 가장 아래쪽에 제1회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1회랑에 아주 크고 넓고 길쭉한 부조가 있어가지고 이 제1회랑은 정말 인상적인 곳이다. 그래서 우리 앙코르왓 한번 가시면 참 오래 걸립니다. 저도 이 앙코르왓 한번 가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옛날에 제가 한 달 정도 이쪽에 살았는 적도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봐야 제대로 이 앙코르왓 지역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는 탑이 있고 십자회랑이 있고 모서리마다 이런 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내부에서 올라가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만약에 이 왕이었다면, 방문자였다면 계단을 올라가서 저렇게 먼저 쭉 이 테라스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1회랑이 있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제1회랑이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올라가서 안으로 쭉 들어가면, 물론 이제 옆으로 삥 돌면 수없이 많은 부조를 볼 수 있겠지만 안으로 직진해서 이제 올라가면 이거 십자회랑인데, 십자회랑을 지나가면 계단이 나오고 요 계단을 올라가면 제2회랑이 됩니다. 지금 요 올라가면 이제 제2회랑이고, 제2회랑 안에 들어가면 이제 도서관 건물도 있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주로 뭐 도서관이다 우리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있고, 제일 마지막 제3회랑으로 올라가는 거 되게 경사지입니다. 엄청나게 경사진 이곳을 올라가야 이제 저희들이 제3회랑까지 갈 수 있고, 제3회랑 안으로 들어가면 중앙의 탑으로 갈 수 있고, 바로 이 중앙탑은 가장 신성한 공간, 신들이 거주하는 가장 신성한 공간이자 왕이나 가장 높은 사제들만 아마 이곳에 가서 중앙탑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제가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위의 공간까지 보통 사람에게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허가해 줬을까, 조금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곳에 가야 제일 위에 있는 가장 앙코르 왓의 중앙부에 있는 탑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까지 이제 대중 구조가 이제 그렇게 생겼고, 저희들이 요 호수 쪽에서 찍으면 이 탑이 5개가 이렇게 다 보이게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안에 들어가시면 이 앞사라들이 많은데, 앞사라들은 우주가 창조될 때 나온 그 요정들입니다. 인간의 소망을 들어주고 신들과 인간 사이를 매개해주는 요정들인데, 이 앞사라가 이제 우리나라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에서는 비천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앞사라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앙코르 왓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보통 뭐 이 앙코르의 크메르의 의복 스타일로 한번 복원해 보면 대충 이런 모습을 지니지 않았을까 이래 되고, 요즘 이 앙코르가 있는 CM랩에 가면 앞사라 댄스가 있어가지고 이 앞사라의 의상을 입은 아주 아름다운 크메르 여인들의 모습도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가면 이렇게 힌두석 신상이 아니라 불상들이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희들이 참배할 수 있고, 지금 보이는 게 가장 가운데 있는 앙코르 왓의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 지역이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 지금 여기저기 앞사라들이 딱딱 위치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아래쪽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이게 올라가는 게 막 줄 서고 하루에 몇 명 제한됐는데, 제가 옛날에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그런 제한이 없어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여기저기 보고, 중간에 막 이래 또 올라가가지고 해지는 것도 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 어떤 문화재 보존 때문에 점점 더 어떤 그런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오면 이제 부조 회랑이 있는데, 제일 회랑에 가장 중요한 부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유바다 희적기, 꾸루 전투, 랑카 전투, 수레와 아르만 2세의 행진 같은 이 중요한 부조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 우측에 있는 게 꾸루 전투가 되는데, 꾸루 전투가 있고 요게 있는데, 요 회랑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지붕이 이렇게 돌들을 붙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우리 유럽은 건축물이 도움 형식인데, 앙코르의 이 건축물의 지붕은 돌을 조금 안쪽으로 넣고 또 조금 안쪽으로 넣고 또 조금 안쪽으로 또 조금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지붕을 만드는, 꼭 그 레고 블럭 쌓듯이 이런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었다 그러고, 지금 여기 보면 회랑이 이렇게 쭉쭉 있는데, 회랑이 되게 좁습니다. 보시면 거의 한 뭐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조는 길이가 뭐 한 60m 정도, 100m짜리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긴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눈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주바다 희적기인데, 우리 앙코르 왓 부조의 100m라고 할 수 있고, 정말 멋있는 위슈누 신의 신상을 볼 수 있는데, 우주가 창조될 때 신들이 불사의 음료인 암리따를 먹기 위해서 이 수메르산을 메루산을 옮겨가지고 만달라산을 옮겨와서 뱀으로 이걸 묶은 다음에 우유바다를 휘저으면 여기서 이제 이 그 불사의 명약이 나온다. 이게 이제 마하바라타, 인도의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옮겨 놓은 건데, 우리 앙코르 왓으로 들어왔을 때 뒷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에 이제 뒷부분에 죄송합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위슈누 신이 있고 양쪽에 선신과 악신들이 만달라산을 흔드는데 이렇게 흔드니까 우유 바다에 있던 동물들은 다 사라져 없어지지만 새롭게 위에 보시면 앞사라들이 이렇게 쫙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그 불사의 명약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전체 길입니다. 전체 길인데 워낙 길어가지고 이 제대로 보기가 힘든데 여기가 지금 가운데 비슈누 신이 있는 모습이고 제가 이쪽 반대쪽 끝까지 가면 와수키라는 이 뱀의 끝이 나옵니다. 아직 그 수없이 많은 신들이 불사의 약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뱀과 함께 우리 그 만달라산을 뒤젓기 위해 참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쪽에는 수없이 많은 앞사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반대쪽으로 가면 이제 악신들이 쭉 와가 우리도 아수라들이 우리도 불사의 약을 먹고 싶다 이래 쭉 오고 이쪽은 이제 뱀의 꼬리가 있고 여기도 계속해서 아수라들이 우리도 참가하겠다 하고 오는데 앙코르 조각의 백미다라고 할 수 있는 우주 창조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 이 제1회랑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하바라타 우리 그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한 스사시 두 개가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인데 마하바라타의 주제는 꾸루족 꾸루 크세트라라는 곳에서 판다바 형제와 이 싸움 카우라바스 형제들이 싸우는 건데 아르주나가 이제 이 판다바 형제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전쟁에 나서는 거를 주저하니까 크리슈나 신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사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이 군사들이 싸우는 모습들 아마도 이제 수르야 와르만도 자신의 무력을 좀 과시하고 싶지 않았는가. 근데 이 전쟁 이야기는 지금 여기 보시면 화살을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죽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아르주나의 스승님인데 전쟁에서는 상대편에 있었습니다. 스승도 자기가 무사계급으로서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스승도 그냥 아낌없이 이렇게 싸움에 나가서는 무사계급의 의무에 따라서 싸우면서 죽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여기 이렇게 새겨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꾸르 전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이 그 병사들이 싸우는 모습들 바로 이 모습이 이제 아마도 크메르 왕국이 참파하고 전쟁할 때 아마 이런 모습으로 싸우지 않았을까 이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랑카 전투인데 랑카는 라마야나 그러니까 라마가 이 신들에게는 절대 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락샤샤들의 왕인 라와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이 라마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원숭이 왕인 하누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투 끝에 라와나를 물리친다는 이 이야기인데 요거는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있고 보시면 하누만이 라마를 위에 얹어 자기 등 위에 이렇게 해서 락샤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라마는 활을 되게 잘 쏘았습니다. 우리 보면 활을 쏘아서 결국 이 머리가 10개인 이 라와나를 제거하고 인도에 전례가 없는 황금 시대를 열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 이야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보시면 원숭이들이 이 락샤샤들을 물리치는데 원숭이들은 이제 이 무기를 들 수 없으니까 주로 입으로 이렇게 물어뜯는 어떤 이런 장면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크메르 조각에 이것도 백미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수르야 와르만 2세의 행진 자기가 이제 왕들 신하들에게 충성서역을 받고 행진하는 모습이 한 100m 정도 거의 한 100m 정도 되는 모습으로 이쪽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충성서역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개선하는 군대처럼 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천국과 지옥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가는지 이 모습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쪽 벽 한쪽 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체 한번 쫙 제 1회랑을 둘러보면 중간에 이제 좀 미완성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앙코르 왓을 먼저 다 만들고 점차적으로 이 제1회랑을 장식해 가다가 점차적으로 이 앙코르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막판에는 완벽하게 완성은 못하고 끝났던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조금 해보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 그 앙코르 왓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뭐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직접 한번 가셔서 이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 앙코르와트의 모습과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도시의 모습들, 그리고 한때 불교의 제타와나로 이렇게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되었던 앙코르왓을 직접 한번 가셔서 이제 느껴보셔야 정말 앙코르왓의 참모습을 알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고, 앙코르왓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곳이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가셔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 앙코르왓에 갔다 오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앙코르왓에 갔다 와서 돌더미만 실컷 보다 왔다 이런 분들이 있고, 다른 한쪽 부류는 정말 내가 인도의 신화와 종교와 불교에 대한 의미 있는 모습을 보고 왔다, 이런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미니 부디즘의 크메르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돌더미만 실컷 보다 온 분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어떤 이런 이 여행을 하고 왔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